당신의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배서희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제가 가장 궁금해요. 사실 저도 행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행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나 앞으로 따실 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행정사는 국공립기관 그리고 인사에 대한 권리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 간의 권리관계 설정으로 가장 대표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은 합의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세확인서 이런 부분들을 써주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행정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인허가 활동, 신고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사업을 시작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신고를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장 설립을 하나 하려고 해도 거기에 따라 신청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내가 뭐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나 내가 뭐를 신청을 하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의 민간 컨설팅 업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에서 일부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고유 영역은 행정사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업무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로 뺏겨있는 행정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개척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함에 있어서 막힌다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변호사가 아니라 행정사인 거죠. 안 그래도 저는 그런 업무나 서류나 법적인 문제 관련해서는 변호사랑 법무사가 생각나거나 아니면 변리사까지. 근데 행정사는 사실 생소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분야의 모든 기초가 행정사부터인가요? 찾을 때? 그렇죠. 행정에 관련된 거는 행정사부터 찾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사실은 변호사분들도 세상의 모든 걸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분들 또한 돈 되는 거를 조금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혼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속 문제 아니면은 교통사고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형사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지 내가 폐기물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폐기물 인허가 활동에 대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법은 알겠지만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은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보다 당연히 전문가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고유의 영역은 행정사의 영역이고 행정사가 그 부분을 부단히 연구를 해서 가장 큰 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회사를 설립하거나 뭐 공장 그거 아니더라도 일반인 입장에서 네.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을 일들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저희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외국인 출입국 업무입니다. 외국인 비자에 대한가 비자 연장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업주분께서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그러는데 외국인 고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럼 이제 비자 활동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고발장 제출이라든가 합의서 작성 이런 게 있긴 한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행정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희 선배 행정사들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행정사분들이 많나요? 제가 숫자를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모든 자격증을 합한 것보다 행정사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모든 공무원 10년차가 넘은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차리질 않잖아요. 행정사 사무소는 거의 못 봤거든요. 행정사가 과거의 명칭이 대서사였습니다. 배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못 쓰는 사람들 대신 글자 작성해주고 반성문 쓰고 이런 개념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조금은 저평가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법령에 따르면 대리권이 있다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변호사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대리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행정사라는 걸 딴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이 있는 자격증이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공인중개사도 대리권은 없어요. 남을 대신해서 계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행정사는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기업 혹은 민간인을 대신해서 무언가의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제2의 변호사네요? 행정 쪽의 변호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럼 행정사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지만 네. 그런 진상 고객들 뭐 한 명씩 한 분씩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제 진상 고객은 이분의 고객님이 저한테 진상을 하도 진상을 이제 해서 제가 케어를 하다가 어떤 경우였어요?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얘기를 한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대 해석을 했고 저희 회사 모토는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착수금을 조금 받고 성공 보수를 했을 때 성공해서 돈을 받는데 저희가 무슨 착수금을 받아준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법을 어겨서 성공을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법령 이상의 것을 좀 요청을 하면서 법에 나와 있지 않는 이상의 것을 왜 못해 주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고발을 하고 소비자위원회 뭐 넣고 했죠. 근데 저희 또 전문가 단체잖아요. 다 이제 답변을 해서 그분이 조금 이제 과한 걸 요청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도 비일
않지만 가끔씩은 간혹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성공에 대한 부분에 다른 회사보다 좀 목을 많이 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의뢰인들이 저희한테 기대는 부분도 많아지다 보니까 원하는 부분들도 좀 많아지고. 보통은 당연히 성공을 원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공을 못할 경우도 있는 거는 그럼 의뢰 자체를 안 받나요? 저희는 의뢰를 아예 안 받습니다. 아, 그럼 100% 승률이 있는 것만 받는 거예요? 100% 승률이 있는 분류와 네. 승률에 대한 부분이 없고 가망성이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받고요. 가망성이 있는 건 초기부터 그냥 가망성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좋게 이제 해석을 하거나 유리하게 조금 해석이 돼서 할 수도 있고, 만약 안 되면 행정심판까지 가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착수금을 진짜 조금 받아요. 왜냐하면 의뢰인분에 대한 부분도 도박에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성공을 하는 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착수금을 조금 받고 성공 보수를 조금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한데, 행정사를 하면 한 월 수입은 어느 정도? 이거는 진짜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학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학위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조금 표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업무 영역을 어디로 채택할 것이냐.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은 승산이 없어요. 법인 설립 업무 혹은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행정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행정사 많다고.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계속 단가가 떨어집니다. 제가 아까 초기 얘기 드린 거 있어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거가 3,000, 4,000개나 있다고. 그 이제 뺏겨 있는 시장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은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서 개척을 할 수 있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행정사 자격증이 셋 다 있기는 한데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건 또 틀려요. 변호사도 영업직이에요. 행정사로서 얼마나 영업을 잘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행정사가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근데 제가 혼자 사업을 차렸다고 가정하에 혼자 일한다고 본다라면 월 1,000에서 1,500 정도 버는 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작하면은 한 월 300에서 500은 기본 벌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빵원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정확하게는 빵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정사 모든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배움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꼭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회사를 좀 택하셔가지고 업무를 배워서 조금 진행을 하시면은 그나마 수월하게 가능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다 행정사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다른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일에서 어디 분야까지 가고 싶다는 계획 한마디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회사의 목표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개인의 목표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개인의 목표? 네. 저는 일단 연봉 1억을 하는 게 개인의 목표입니다. 네네네. 현재 반 정도 왔나요? 반 정도 왔습니다. 저는 행정사가 법인화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뭐 한 3년, 4년 정도 법인화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행정사의 이제 로펌 비슷한 이제 큰 단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행정사라는 게 홍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이 뭔가 물에 부딪혔을 때는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 것도 많지만 디테일한 실무 신청에 대한 절차들은 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겸하고 할 수 있는 건 행정사기 때문에 무언가가 일이 터졌을 때 저희 회사를 찾을 수 있을 만한 규모의 경제를 좀 이루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군 출신 행정사예요. 행정사 중에 군 출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날 때 본인이 군 출신이었다는 걸 밝히세요? 저는 좀 밝히긴 했었는데 되도록이면 안 밝히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군 출신 선배 행정사들이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일만 하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보다는 단순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저는 군인인 거를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5년 동안 저의 피와 살을 깎아 먹었거든요. 저는 진짜 살이 한 그때 50kg인가 그랬습니다.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인인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일을 하면서 자긍심은 있지만 일을 하면서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일로서 전문가이면 되는 거지, 배경 출신 이런 부분들 상담하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를 원하지 나의 유명함을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군인이라고 할
할지언정 저는 군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군 출신 행정사 하면 왠지 더 신뢰 있고. 저 반대로 군 출신 변호사 그러면은 저는 고용 안 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군 출신 변호사. 그렇죠. 근데 인간인이 봤을 때 왠지 신뢰 있고 열심히 잘할 것 같다. 아, 열정적인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군인 여러분이 정말 사회에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이미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이제 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뭐 아래에서 치고 위에서 치고 아무리 소령이라도 이등병보다 약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멘탈적으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경험을 다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왔을 때 사회에 그냥 이제 초년생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능력과 훨씬 더 많은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출신 행정사들이 회사 입장으로 따지면 일을 되게 잘해요. 결제도 받고 위계 질서에 대한 부분들도 좋고. 그래서 모든 기업에서는 군 출신을 좋아해요. 영업을 빠질 수가 없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의 노하우를 한마디씩 공개해 줄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영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니즈에 대한 부분을 긁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이거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 일 잘했고 나 어떤 기업 처리해봤어요. 나 삼성이랑 일해봤어요는 유명한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이면 상담을 하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면 저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 모토에 대한 부분이 나랑 말만 섞으면 계약이 된다라는 부분이 모토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 것과 상대방한테 모든 거를 다 알려줘야 됩니다. 다 알려주고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꼭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다 알려주고 끝나는 건 영업이 아니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사람한테 맡기면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통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거를 알려주면 상대방이 다 알 것 같아서 나한테 안 맡겨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해요.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어려워서 더 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알려줌과 동시에 그 사람을 100% 이해시키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뭐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만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영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니 지금만 들어도 확 와닿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다 알려주려면. 근데 그거 하려고 이제 전문가 필요한 거죠. 그냥 뭐 전화 하나 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맡기세요? 얼마입니다. 라는 식의 영업은 요새 조금 명언을 들었던 거는 고객이 나랑 함께한 시간이 많을수록 계약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을 때 그 저희 할 수 있고 견적서 보내드리고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해 저도 할 수 있죠. 편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으니 견적서로 할 수 있게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쏟으시네요. 그렇죠. 그 사람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소비자 입장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싸더라도 좀 신임이 가는 기업. 왜냐하면 우리는 싸게 업무를 진행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변해서 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일해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싸다라고 해서 영업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비싼데도 맡기는 거에 대한 부분은 영업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딱 적당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2부에서는 인터뷰를 응해주시면 제가 2024년에 나온 개정판 오늘 나는 더 행복하다를 드리는데요. 아까부터 이 책이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사인도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배서희TV 구독자한테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